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넷마블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댓글을 보니까 넷마블에 대한 걱정들이 크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많이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목표가가 역사적 고점 20만원을 넘어서 최대 30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8월 들어서 다양한 악재들이 한 4번 정도, 한 4차례 정도 쏟아지면서 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는데, 9월부터는 의미 있는 흐름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죠. 8월 31일자에 중국발 이제 커다란 악재가 나는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도 적당 부분 이제 수반이 되면서 강세로 전환이 되는데, 9월서부터는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좀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본다면 충분히 뭐 승산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원래 그 방송을 이제 어제 준비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좀 새벽에 일찍 나와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 넷마블 본질에는 변함이 없고요. 와신 상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이제 8월 조정이 와신 상담 구간이라고 봐야 되고, 악재 끝이 어느 정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악재 끝이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9월부터는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순서대로 악재가 났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자 연합뉴스가 이제 기사가 되겠는데, 정신적 아편이라고 그러죠. 뭐 중국 정부 같은 그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텐센트, 그리고 텐센트하고 이제 그 네디즈가 각각 이제 10%, 13%씩 폭락했는데, 우리나라 주가들도 이제 많이 빠졌죠. 경제 참고부라고 해서 관영신문이다 보니까 뭐 정부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 어떤 스포츠도 한 세대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온라인 게임을 뭐 전자 마약 같은 아편에 비교를 하면서 중국 게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게임들도 이제 8월 3일자에 상당히 많이 빠졌죠. 자, 그리고 이제 그 8월 29일자 기사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그 8월 25일날 이제 신작 발표를 했죠. 우리가 이제 마퓨라고 해서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 8월 25일날 발표가 되는데, 정작 이제 그 넷마블 같은 경우는 8월 25일날도 강세를 보였어요. 3일째까지 강세를 보였는데, 주가가 이제 그 8월 26일날 급락을 보였죠. 뭐 넷마블도 그렇고 NC 신작 기대에 못 미친 초반 성적. 자, 그런 이제 기사 내용이 되게 되는데, 이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올해 하반기 국내 게임업계 최대 기대작으로 불렸던 NC소프트, 그리고 이제 넷마블의 신작이 출시 직후 나가니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았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 그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반응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들 보니까 이제 그 마퓨레라고 그러죠.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 론칭 쇼를 33만 명이 시청했다고 그러죠. 누적 시청자가 33만 명이라고 해서 뭐 나름대로 이제 기사들 보니까 성황리에 마감했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낸시 소프트하고 엮이면서 그 넷마블이 이제 같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맨 아래 보시면 이제 그 마퓨레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소울 2가 되겠죠. 블레이드 소울 2와 출시 일정이 겹친 것이 이제 그 구매력 있는 이용자들이 파일을 키우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오죠. 같이 이제 그 맞물린 거죠. 그러면서 넷마블이 뭐 상대적으로 또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화면에 이제 8월 30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가 되는데, 중국 청소년 게임 초강도 규제, 금토일 휴일만 하루에 1시간 허용. 굉장히 커다란 악재죠. 뭐 중국발 악재 중에서 게임주에게는 뭐 굉장한 데미지라고 생겼는데, 뭐 결론은 동시효과 부분에서 장 초반에는 좀 약세를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패턴을 보면 이제 그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온 것 같아요. 아래 보시면 이제 중국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금, 토, 일요일과 휴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다. 모든 청소년들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할 사람들은 다 하죠. 자, 그런 악재가 나왔고요. 기타 이제 그 31일자 연합뉴스발 기사를 보니까 이제 호재거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즘에 그 메타버스가 시장 내에서 이제는 거의 뭐 주류 테마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넷마블 가상 아이돌 나온다.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그런 헤드라인 기사가 되겠는데, 아래 보시면 이제 게임과 연계한 그 게임 산업과 메타버스가 또 잘 맞아 떨어지죠. 게임과 연계한 메타 아이돌, 메타월드 등
다양한 콘텐츠로 새로운 메타버스 세계를 창출하기 위해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세웠다.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차례로 이제 공개할 예정이다. 일단 그 메타버스를 이제 적용하면은 하여튼 그 전반적으로 뭐 제품이 질이고 그 게임의 질 자체가 한층 이제 높아진다고 봐야 되고, 또 아울러서 또 다양한 또 수익원 창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작년 2020년 6월서부터 현재까지 주봉 차트가 됐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우리가 출발점을 이제 그 6월로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전개될 파동이 상승 충격 3파동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루하게 20만원 고점 이후에 지루한 조정 2파동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2파동이 마무리가 된다면 앞으로 전개될 파동은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이고, 상승 충격 3파동은 이제 1파동의 고점이 되겠죠. 20만원. 20만원이 또 최고점이자 역사적 고점입니다. 20만원 이제 돌파하면 20만원에서 30만원 가는 것은 이제 그 50%밖에 안 되죠. 지금 이제 가격대에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13만원으로 치면 13만원에서 사실 그 20만원이면 50%가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20만원 돌파하면 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기 돌파 프리미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뭐 30만원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장 이제 관건은 뭐냐면 20만원 당시에 영업이익이 2,7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2천억 정도가 됐거든요. 700억이 영업이익이 700억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자, 일단 그 올해 같은 경우 그렇고, 특히 이제 내년도 영업이익을 향해서 주가가 이제 간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 저는 한 4천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잠시 후에 이제 보도록 하겠지만, 스피넥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021년 예상 매출이 한 7천억 정도, 그리고 단기 순이익으로 나오더라고요. 순이익이 대략 한 1,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1,500억이면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한 1,700억, 1,800억 정도 나와요. 우리가 지금 그 낮게 잡고 영업이익이 1,500억이라 하더라도 스피넥스를 제외하고 고유 넷마블에서만 2,500억이 영업이익이 내년에 나온다면 4천억은 넘는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대체적으로 다 3천억은 다 넘어요. 3,500억 정도 이상은 다 보고 있는데, 또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5천억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하이브하고 내년도 영업이익이 좀 거의 흐름이 굉장히 또 비슷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 또 그 상당 부분 모멘텀들이 많이 몰려 있죠.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20만원 고점 이후에 이제 10만원대 초반까지 조정을 받다가 충분하게 지금 1년 가까이 박스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박스권 하단에서 악재가 이제 뭐 잠시 보도록 하겠지만 4개나 터졌거든요. 이런 것은 그 악재로 인해서 매도세 상당 부분이 저는 소멸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장이 물론 이제 크게 부르지만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뭐 9월 정도가 된다면 뭐 상당 부분 이제 그 9월서부터 지금 3분기 이후서부터는 이제 모멘텀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서부터는 뭐 상당 부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추천했어요. 작년 6월 달에 한 95,000원 정도 전후해서 주력주에 편입했고, 당시 또 비중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또 컴플레인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잘 매도를 했죠. 뭐 하여튼 그 95,000원, 95,000원, 10만원에 주력주를 편입했다가 또 정확히 20만원에서 거래상도 터지는 날 20만원에 정확히 매도를 했거든요. 그 매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도는 뭐 저희가 한 7, 80% 이상은 맞춘다고 보시면 되는데, 매수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희가 또 뭐 맞춘 것도 있지만 또 틀린 것도 또 많이 있죠. 근데 나름대로 비중이 최소한 30%급 이상인 것들은 이제 거의 그동안은 뭐 잘 맞춰왔다고 나름대로 뭐 자랑 아닌 자랑을 또 해봅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최근 이제 8월 12일자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뭐 앞순으로 해서 제가 한 3개 정도로 캡처를 잡아왔어요. 맨 위가 미래에셋투자증권인데, 뭐 영업이익만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2,030억, 그리고 2020년 2,72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0억 정도가 증가했죠. 이러니까 주가가 이제 그 9만원대에서 이제 20만원까지 100%가량, 물론 그때는 시장 환경도 양호했습니다. 10 플러스 어드밴티지를 적용을 해야죠.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자,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2,920억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2,920억인데,
제법 좀 높게 잡은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2,500억 미만으로 예상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여하튼간에 올해가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내년이죠. 미래에서 찍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그 4분기서부터 아마 그 스피넥스 부분이 이제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내년은 이제 온기가 다 이제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을 최소한 이제 그 1,500억 정도만 감안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한 4천억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4천억이 된다면, 앞서 이제 2,700억 당시에 주가가 20만 원 갔죠. 4천억이라면 여러분들 30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좌하단에 보시면 이제 하나투자증권 이제 보고서가 되는, 제가 오늘 그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고 지금 시간이 이제 6시를 이제 갓 통과하고 있네요.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 갔습니다. 자, 커피 한 잔 먹고 해야 되겠네요. 하나투자증권 이제 보고서 보면 2019년도, 2020년도를 봤고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2,380억 정도. 많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많이 감소했죠. 그러면 주가는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상당한 선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20년 내년도를 이제 그 3,450억 정도 잡았는데, 만약에 뭐 3,500억 정도만 나와도 굉장한 선방이라고 봐야겠죠. 여하튼간에 2020년 2,700억과 2022년을 비교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하단에 마지막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인데,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한 2,700억,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잡고, 2022년 영업이익 5,100억을 잡고 있어요. 5,100억을.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고민해 주실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넷마블이 사실 한때는 NC소프트보다 시축 같은 게 훨씬은 아니더라도 앞서갔었습니다. 그런데 넷마블도 지금 NC소프트 대비해서 주가는 상당한 수혜를 받았죠. 최근에야 이제 뭐 NC소프트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NC소프트는 이제 주가가 역사의 고점 돌파하면서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30% 됩니다. 30% 정도 수준. 그런데 넷마블은 영업이익률이 10%밖에 안 돼요. 게임주라는 성장주 치고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넷마블을 추천하면서 20만원에서 매도했는데, 매도 이유가 뭐냐, 많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못 올라간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거래 상투가 터지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예전에 코일을 왜 인수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이제 넷마블 관계자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안정성 차원에서, 캐시플로우 확보 차원에서 인수를 했다고 그러죠. 이런 것은 이제 성장주에는 좀 컨셉 자체가 좀 맥락이 안 맞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디스카운트 요인인데, 여하튼간에 요번에 스피넥스 인수 관련해서는 이건 뭐 거의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어떤 그 묶여있던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일거에 해소가 되는 그런 신의 한 수면 너무 좀 과자 아닌가, 하여튼 그 좋은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하튼 신한증권에서 이제 5,100억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뭐 우리가 5,100억이면은 뭐 40만원 정도까지도, 뭐 40만원까지 좀 무리인가요? 하여튼 35만원 이상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좌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메리츠 증권 8월 10일자 보고서 내용 중에서 제가 캡처를 잡은 거예요. 2021년 스피넥스 게임즈의 예상 매출액이죠.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7천억 정도. 하반기 이제 8월 달이니까 이제 온기가 거의 다가오죠. 순이익이 1,500억이. 그러니까 순이익이 1,500억이면 무조건 그런 거 아니죠. 영업이익이 더 높죠. 일반적으로 그냥 대체적으로 봐서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1,500억이라면 영업이익이 한 1,700억, 한 1,800억, 800억 정도 되죠. 그 순이익이라는 것이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하고 이제 비용, 보통 이제 영업 외 수익보다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 기타 이제 뭐 특별 이익이라든가 특별 손실, 이 부분은 이제 모르겠는데,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별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넷마블 자체는 유가증권 매각 이익이 되겠죠. 이번에 카카오뱅크도 뭐 600만 주 가까이 매도했고, 또 카카오 게임즈도 320만 주 전량 매도했습니다. 뭐 투자의 규제라는 말까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본업이죠, 본업. 자,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3월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단기 차트를, 제가 일봉 차트를 캡처를 잡았는데, 왼쪽 좌측서부터 화살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8월 3일, 8월 13일, 8월 26일, 8월 31일입니다. 8월 3일날 악재가 터진 게 이제 중국발 악재죠.
게임은 이제 그 뭐 아편이다, 뭐 마약이다 이러면서 주가가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장대 음봉에다가 또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데미지가 굉장히 컸고요. 이 13일 날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 게 좀 이게 사실 그 우리가 시각에 따라 좀 탈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13일 날 어떤 악재가 나냐면 카카오 게임즈를 320만 주를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매도를 해서 유가지금 평가 이익이 많이 남은 게 팩트인데, 스피넥스 인수에 따른 거의 뭐 1조 8천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 단기 차익금이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가 지배가 되면 주가가 역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8월 25일 날 지금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 출시가 돼갖고 당일날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많이 밀릴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셌는데, 오히려 그 다음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앞서 이제 봤죠. 하여튼 그 반응이 안 좋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직까지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론칭쇼를 뭐 33만 명이, 뭐 우리가 누적 시청자 33만 명이 봤다고 하는데, 상당히 뭐 나름대로 성황리에 마감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좋다고 봐야겠고, 31일자 8월 31일자 악재가 컸죠. 굉장히 중국 시장은 사실 굉장히 큰 시장인데, 만약에 넷마블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었다면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근데 중국의 어떤 그 우리가 그 중국 파노가 이제 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주제로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 좀 다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실망 매도해서 뭐 적당히 그 악재 굉장히 컸는데, 그 악재만큼 적당히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가가 물론 시황이 좋은 탓도 있지만 그 3%대니까 많이 오른 거예요. 시황이 이제 뭐 상승 장악형 패턴으로 이제 강세로 마감이 된 흐름인데, 내 말이 기술적으로 이제 그 일봉 차트는 뭐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평선이 뭐 갈라져 있죠. 그런데 길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매수가 중요하냐 매도가 중요하냐 그러면, 대중들은 일반 투자가들은 대부분이 거의 뭐 100이면 100 모두가 다 매도가 중요하다고요. 매수는 자기를 뭐 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 매도를 못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잘못되는 거예요. 매수가 매도보다 한 100배, 1000배 정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요성을 아는데도 참 주식이 저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놓으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 주식을 사놨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을 팔게 돼요. 자꾸 샀다가 팔게 되면 이게 단기 매매거든요. 단기 매매에서는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넷마블, 뭐 똑같은 하이브를 하더라도 굉장히 여유롭게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굉장히 또 하여튼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수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또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런 점을 좀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마음이 편한 주식을 하세요. 마음이 편한 주식을. 제가 예전에 한전이라든가 KTNG를 또 했더니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빠지니까 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또 손절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여하튼 간에 뭐 시간 관계에서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편안한 투자를 하자.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우리 부동산 사놓고 지난주 뭐 고점이 팔았다 저점이 대사하고, 지난번 손절매 할 걸 뭐 더 살 걸, 이런 고민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주식을 하면 뭐 거의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 이거 회원 모집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도 뭐 한 2시, 1시에서 2시 정도 사이에, 오늘은 뭐 하이브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하이브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장 전반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